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지문이 대형 인터넷 강의 사이트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당시에 수험생이셨거나 당시에 부모님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입시공화국인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징계 소식을 궁금해하는 언론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문항거래 사건의 실체를 제가 파악해본 바 가장 자세히 깊이 있게 보도한 분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셜록 조아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능 23번 문항 동일지문 사건이 보도가 됐고요. 네. 그 보도를 확인하고 나서 좀 이상한 지점이 있어서 계속 팔로우를 하다가 2023년 6월에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이제 경찰도 수사를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등이 동시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1월에 이제 기다렸던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공개가 돼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항거래를 했던 학원 강사 그리고 교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없으시거나 본인이 아직 뭐 한참 남으신 이제 뭐 수능을 한참 남으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문항 거래라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직 교사랑 학원 그리고 학원 강사 간의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서 판매한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정 학원과 특정 강사의 수업 자료로 사용되는 문제를 현직 교사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이미 금지된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실제 모의고사 동일 지문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항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내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어졌던 거죠. 이걸 한 사람들이 지금 지난번 PD수첩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이미 조양 기자님의 보도를 통해서 이 메가스터디 강사 어찌 보면 특정 시대에 가장 많이 알려진 슈퍼스타예요. 조정식 강사 정도가 알려졌고 근데 그 다음에 교사들이 누구고 어떤 급인지는 감사원도 교육청도 숨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감사원 보고서에 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20개를 하나요? 감사원 보고서가? 전 거기에서 전부 찾았습니다. 혹시 얘기 안 하는데? 다 익명이에요. 예, 보통 소장이나 판결문처럼 A부터 Z로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A, B 이렇게 해서 다 익명으로 되어 있고 네. 거기 조정식 강사 이름도 당연히 익명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뭐 어느 지역, 뭐 서울의 중구 A 고등학교, 아이고. 아니면 EBS 뭐 2021년부터 23년까지 어떤 교재를 집필한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경력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하나씩 짜집기 해가면서 이제 찾은 거죠. 왜냐면 당근만 가도 EBS 교재 중고거래 있고 가서 뒤에 책 누가 썼나 보고 몇 년도에 누가 집필했나 보고 학교 고등학교 몇 개 있지 찾아가지고 거기 선생님도 그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EBS 교재 집필진이 공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네. 옛날 것까지 이제 다 뒤져가지고 알아냈던 좀 하나하나 좀 한 땀 한 땀 했던 취재였습니다. 그 말을 쉽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네,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명태균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걸 알았단 말입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제 반칙이라는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메가스터디의 스타 강사쯤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판단했을 때 이 거래 가격이 되게 비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도 좀 보고 놀랐는데 일단 문항당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요. 이게 쉬워 보여서 그렇지 이거를 추가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갈돈이죠. 네. 그렇죠. 한 6년 정도 거래를 한 그
학교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죠.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보여주신 것처럼 네. 그 송파구의 보성고 그 영어 교사는 약 11억 2,100만 원 정도를 부수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 10만 원, 개당 10만 원을 계속 팔면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분은 제가 다른 교사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약간 문항 제작의 좀 전설 같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작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 문제 잘 만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저 정도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문제 뒷거래가 본업이고 그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뭐 감사원이 뭐 직원이 10,000명, 10만 명도 아니고 저분들 뿐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에 적발된 교사만 총 249명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5년간 거래했는데 5천만 원 이상 벌었던 교사만 249명. 네. 왜 제가 브레이킹 배드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걸리기 전까지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5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49명은 분명히 극히 일부일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그 장충고의 선생님을 만나러 가셨다고 제가 거기 선생님만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몇 명의 선생님들 만나보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직접 만난 선생님은 한 분이고요.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3분 정도는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체크가 끝나고 가셨으니까. 그렇죠. 다 알고 가신 상태인데 만나셨을 때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분은 어떤 느낌이었나? 이게 별로 이렇게 놀라거나 엄청 죄스러워하지 않는다거나 남들도 다 안다는 느낌이거나 그랬나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서울 목동에 있는 양정고 교사를 만났는데요. 네. 한 1시간 정도 이제 학교 안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들었던 건 가장 충격적인 워딩은 이러다가 잘리면 학원 차리면 되고 입시 컨설팅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과 이제 이사회에서도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었고 자기는 동료 교사들, 후배 교사들을 이끌어 주려고 이런 조직, 문항거래 조직을 또 만들었거든요. 팀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아니 그냥 크라임 보스 아니에요 요즘. 네? 조직으로 만드는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는 그렇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괜찮은 뭐 수업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낯이 두꺼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네. 양정고라고 하니까 더 생각나는데 거기는 부동산 가격이 사교육 때문에 높은 두 번째로 높은 동네입니다. 전국에서. 네. 그쪽에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는 사교육 때문에 부동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으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적극적이시겠죠. 출제만 잘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교사가 네. 아무리 이제 학벌이 높고 그런 좋은 학교라고 하지만 교사가 이제 죄의식이 없다는 걸 보면서 좀 놀래서 오히려 내가 잘못 알고 온 건가?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저쪽이 너무 당당하면 내가 네. 오해한 건가 그런 정도다. 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건가 하는 약간 혼선을 겪었죠. 와, 그러면 더더욱이 조하영 기자님이 최초에 알아보고 판단하신 게 맞겠죠. 250명은 진짜 조금이고 되게 흔하게 하나보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네.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수의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항 출제 능력이 있고 그 고난이도 조절까지 해서 문제를 팔 정도면 정말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인데 제가 EBS 교재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지필진이 거의 그대로예요. 비슷비슷해요.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그 소수 교사들의 카르텔에서 학원과 학원 강사 간의 문항 거래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필진 출신이었고 조정식 강사와 이제 거래했던 선생님이 저희 보도를 보고 제보를 해줬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사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취재를 하신 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입시공화국이잖아요. 입시공화국에서
반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카르텔이 이렇게 크고 그들이 낼 수 있는 수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며 그들 중 다수는 선생님이다. 그렇죠.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아니면 못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말도 농담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문제 잘 만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도했던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경신고 교사가 있는데요. 네. 그 사례를 보면 그 교사는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가 되려고 이제 모의 면접에도 참가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검찰 같다, 김현장 같다, 김현장 같다, 검찰 같다. 네,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필 또 수성구예요. 네. 부동산이 높은 이유가 학원가 때문인 동네 학교들은 또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아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신고 교사는 대구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입시 학원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문항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먼저 적극적으로 했던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아, 그러면 먼저 제안하는 선생님도 생겨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다 알고 왔다. 네. 왜 이래 선수끼리? 네, 맞습니다. 직접 아니, 제안하는 거죠. 아니 제가 발제했는데 제가 처음에 발제할 때는 상상도 못할 크기의 세계네요 이거. 네, 엄청 규모가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발된 교사만 249명이고 그 5년간 이제 거래 규모를 보면 231억 원 가량 됩니다. 231억. 네. 네. 그것도 찾아낸 정도만.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정말 무슨 지금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강남구 서초구의 고등학교 전수조사해라 했을 때 갑자기 쿠바로 도망가는 선생님 몇 명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을 더 이제 확장해서 근 10년간이라고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국가 산업의 일부인데요. 이쯤 되면. 엄청난 이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저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소홀히 하고 제가 문맥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기사만 읽어가지고는 이 정도 규모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적해 주신 게 검사나 판사가 비위 사실을 저질러서 옷을 벗게 되면 변협이 눈치를 봐서 그 사람한테 변호사 자격을 줄지 말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공립고등학교든 사립고등학교든 선생님이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학원협회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격증도 없고 그냥 학원 갓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같이 큰 데가 행여나 부담스러워한다고 쳐요. 그러면 동네에 얼마든지 수성구나 대치동이나 상계동 같은데 그냥 조그마한 데 사무실 빌려놔도 몰려오겠죠.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학원을 차린 선생님이 있습니다. 에휴. 최근에 근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는 다 가정하고 있는데 그 가정법이 전부 사실인 거죠. 말씀해 주세요. 지금 PD수첩에도 나왔는데 이제 네. 경신고 그 교사가 예. 학교 근처에 수성구에다가 이제 입시학원을 차려가지고 입시 설명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저도 게다가 그 범죄 비위 사실이 홍보용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위 사실까지는 제가 그 홍보 블로그나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어느 출제검토위원 출신이고 경신고 교사 출신이다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사는 해임이 돼서 이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작년 8월에 이제 문항거래 관련해서 징계를 받고 해임돼서 학교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한 3, 4개월 있다가 바로 이제 학원을 차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협회가 있고 법이 있어야 근신기관이 있든지 본인의 죄를 뉘우칠 시간 같은 걸 따로 정해놓은 그런 것도 없고 여기는. 그러면 양천구의 선생님한테 조항 기자님이 직접 들으셨던 그 말은 완벽히 맞아드는 사실인 거예요. 네. 무조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바로 나가면 돼. 나가면 얼마나 좋아. 나는 문항 살 필요도 없어. 내가 문항을 잘 만들거든. 내가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아는 선생님도 많으니까. 아니 너무 만연한 흑마법이잖아요 이거. 네, 물론 제가 보도했던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요 정도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그렇게 여론이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조한 기자님 처음에 이 기사 쓰셨을 때도 그랬고 PD수첩이 지난주에 방송 나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추가 취재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또 몰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보더라도 됐으니 뭐 지금부터 자정의 노력이 있다 치죠. 그럴 리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 잘못을 저지른 분들은 아무 견제 없이 네. 사교육에 가서 그때보다 더 나은 대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입시 쪽에 최신 경향을 많이 알고 정통한 사람들이고 경험도 많으니까요. 완벽한 해설. 아니 뭐 이렇게 무서워요 이 세상은. 근데 또 하나 이상했던 게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제 조한 기자도 확인하셨던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 차원의 징계도 안 받은 분들이 계시다. 있죠. 아직 제가 계속 그 징계 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만 지금 징계 대상 교사가 16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전화해서 네. 징계 어떻게 되고 있냐고 자꾸 물어봤었는데 예. 감사관 인원이 굉장히 한정적이라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공교육에 있는 그 공립고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게 감사받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올 일은 보통 교육청에서 상상하기 힘들긴 합니다. 많이 없죠. 네. 그래서 그걸 차례차례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전화를 한 몇 번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 네. 그 이제 제가 보도했던 사례처럼 그런 교사들이 29명이 있었는데 지난 1월 자료에 따르면 그중에 20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임된 교사 포함해서 3명이 해임됐고 교육청과 뭐 재단 차원의 징계. 네. 네. 중징계 14명, 나머지는 경징계 조치됐어요.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법원으로는 작년 12월 말에 이제 메가스터디 조정식 강사를 조정식 씨. 네. 비롯해서 이제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나 그리고 교사들이 기소됐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교사 35명 그리고 사교육 관계자 11명에서 총 46명 정도가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조정식 씨도 만나보셨었나요? 제가 작년에 한참 취재를 할 때 만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조정식 강사가 그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 출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제작 관련해서 그 라운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도를 이제 그것보다 앞서 했던 거예요. 사실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작 발표회 진행한다 만다 이제 말이 많아서 네. 이거 하면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날에 바로 취소가 돼서 더 이상 저희는 보도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메일이나 뭐 DM 뭐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이제 취재 요청서를 보냈고 네. 답은 없었습니다. 네. 셜록 팀 전체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 타이밍 정하는 게 매우 영악하고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탄할 때가 간혹 있는데 예능대를 딱 노리셨는데. 노린 건 정말 아니고요. 정말 우연의 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PD수첩 보면서도 생각했거든요. PD수첩 팀도 지하주차장밖에 안 되면 이거 취재하기 되게 어려운 거다. 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조정식 강사 같은 좀 대형 그런 강사들은 시간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알 수 있게끔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예인처럼 관리하는군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에는 좀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철저한 사회니까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스타 강사들이 그 문항거래에 기반이 없었으면 전국급 슈퍼스타는 안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면 쪽집게 강사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쪽집게 강사의 수업 자료나 강의 자료를 이제 물론 이제 강사가 연구원들처럼 이제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문항을 제작한다는 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문항이 정말 현직 교사한테 나온다는 거는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쪽집게라는 게 출제 경향을 기가 막히게 안다. 그리고 그죠. 뭐 EBS에 EBS 출간이 된 걸 보니까 그 전에 선생님이 줬던 그 자료에 비슷한 지문이나 유형이 있네. 역시 선생님. 역시 일타 강사. 이렇게 사실 명성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명성은 곧 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익히하는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 원대 연봉을 받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잘 집어서 일타가 아니라 밀수해온 거고 사실상. 네, 그런 표현도 좋네요. 네. 근데 밀수를 해서 스타쉽을 만들었으면 그 수수료도 어마어마할 거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네. 근데 그 정도 수수료를 내면 내가 스타가 되고 저 정도 남는 걸 가져갈 수 있어라고 계산이 들면 강사들도 많이 도전할 거예요. 쪽집게 선생이란다. 출제 선생들을 찾아보자. 그쵸. 이쪽에서도 스카우트 하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식 강사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학원 강사가 직접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접촉을 한 경우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신고 교사처럼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네. 학원을 찾아간 경우도 있는데 이게 조정식 강사 그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메가스터디 직원이 먼저 장충고 교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문항거래를 좀 제한하고 싶은데 이게 조정식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에 들어간다. 요걸 알렸고 교사가 오케이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서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조정식 강사가 자기 연구원이던 사람을 업체를 차려놓고 그 문항 공급 업체한테 또 연락처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거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도 있어요. 밀거래 측은 너무 정직하네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이런 문항 거래로 처벌된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아, 맞다. 불법은 혼나야 불법인 줄 알죠. 네,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게 PD수첩에서 제가 봤던 조정식 씨의 당당한 얼굴을 설명해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계속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로펌의 전략 중에는 반드시 그게 있겠네요. 첫 번째 사례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사문화된 법 운운하면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네. 그것도 나오겠네요. 전략으로. 재판 아직 기일이 잡힌 건 없었는데 이번에 뭐 가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수능에 못 건너라요. 어떻게 이렇게 엉성해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지. 야, 기자님 아니었으면 몰랐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큰 특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네, 분량이 많습니다. 취재가. 셜록 가보시면 나옵니다. 예. 이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기자분은 보통 특종을 하나만 터뜨리지 않습니다. 거래를 튼 거, 예. 가끔 훌륭한 내용이 있으면 또 모실까 합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